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가동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논문 표절입니다. 추미애 후보자의 문제가 된 논문 제목은 WTO하의 한국 농촌 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어메니티라는 것은 농촌에 대한 것이니까 농촌 지역이 머물러 살만한 곳, 들를 만한 곳, 그러한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미애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3년 12월에 이 석사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한 것이죠. 언론에 보도된 표절 의혹이 좀 두드러진 그런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제목이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 농촌 정비 이러한 것이 있고 국립농업과학원의 2002년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 자원화 방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12월 11일자 뉴스에 따르면 당시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추미애 씨의 논문 일부는 연구자료의 일부 문장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바꿔 썼다. 그런데 별다른 출처 표시라든지 인용 표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논문 표절이라고 하죠. 같은 날 국민일보는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이 60개가량이 되는데 이 중 상당수는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그냥 뚝 떼어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문장이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석사과정 대학원생 추미애의 독창적인 의견이 담겨야 하는 논문의 결론 부분 거기에도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문단이 똑같이 그대로 문단째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남부 준법지원센터에 인사청문회 지원단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단에서 2019년 12월 11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그러니까 2003년경이 될 겁니다.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 발전과 지역 개발에 대한 추미애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 및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그 논문이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미애 후보자의 2003년 석사 논문 2004년에 그것이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논문인데 그것이 활용도가 높아서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극찬까지 덧붙여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추미애 씨의 석사 논문 이때는 제출문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활용도가 높다. 한 부분은 이러한 논문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활용도가 높다가 아니고 이용률은 그저 보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유명도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보통이다 한다면은 그렇게 좋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한다든지 또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횟수가 많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률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씨의 이 석사 논문, 제출문 이것은 관련 연구, 이 농촌의 그 어메니티 개발 관련된 그런 분야가 되겠죠. 지방 분권과 관련된 어메니티 개발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은 그전까지는 지평과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기라는 것은 시초보다도 훨씬 더 앞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추미애 씨의 석사 논문이 이 분야에서 최초라든가 또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초창기에 나온 것이라든가 또 선구자로서의 그런 이론을 펼친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을 준비단에서 그러니까 추미애 씨 측에서 내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면은 추미애 씨가 이 제출문을 낸 것이 2003년 12월인데 2003년 12월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2001년 앞에 소개했듯이 2002년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지방 어메니티 또 농촌 어메니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은 그야말로 넘쳐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것이 고 전후해서 대유행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준비단의 입장문 내용 가운데 관련 연구에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든지 활용도가 높다든지 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한 이야기 이번 그 준비단의 입장문 중에 첫 번째 문장 앞에 소개한 그 첫 번째 문장을 보기로 하죠.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 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 및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2003년의 논문이 그렇다고 그 지원단에서 준비단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석사과정 대학원생 추미애 씨가 되겠죠. 그가 국회의원이었든 뭐였든 대학원에서는 그저 석사과정 학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석사과정 학생이 국가의 전략 구상 그리고 국가의 정책 제안을 이 논문으로 했다. 그러한 준비단의 설명이 너무나 좀 색다르다, 특이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어째서 국가의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했다는 것인가? 왜 그런 논문을 쓴 것인가? 연세대학교가 정부도 아닌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그 원장이 바로 그 경제대학원 석사과정 그게 어떤 과정인지를 설명한 학교에 게시해 놓은 게시물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석사와 연구과정은 경제학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재충전과 심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학 배경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현실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경제학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경제학 배경이 없는 학생들로 나뉘게 될 겁니다. 추미애 씨는 경제학 배경을 가진 학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법학과를 그저 수료만 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법학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학이 아니다. 그래서 추미애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이 대학원 원장의 소개에서 후반부가 그에게 해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 배경이 없는 학생인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가?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현실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그저 맛보기를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정도의 설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전략 구상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면 되겠는가?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추미애 씨의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이 대단히 훌륭했고 세상에 그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선구자 같은 논문이었다든지 아니면은 자그만치 전략 구상을 한다든지 정책 제안을 한 그런 논문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인가. 이제 그 관심은 이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된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현재의 정치인 추미애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오랫동안 했고 이런 정치인 추미애에게 맞춰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답을 하게 된 것인가? 그것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새로운 시각인데 이것이 또 문재인 정권의 트렌드로서 또 이런 게 나타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 어땠습니까?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자마자 즉각 대선을 꿈꾸면서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조프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그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조프 지지 세력은 미래 권력에 줄을 서서 심지어 문재인 씨에게 그러니 문프에게 덤벼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문재인 씨의 그 권력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미 쇠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면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추미애 씨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또 대선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재차 추프를 외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법무부라는 곳은 이렇듯이 사람을 홀리고 정신을 빼놓는 마개의 땅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추미애 후보자 측의 입장은 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결론이라고 할까 그쪽에서 내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에서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간단히 말하면 2007년에 처벌 규정이 생겼다. 뭐 꼭 처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학자로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2003년에는 죄가 아니다 표절했어도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다. 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직 후보자들 무수히 경험을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들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연구 윤리 지침이 나온 2007년부터 바로 그때부터 논문은 표절하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것인데 공직 후보자들이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국민들의 그 판단력을 흐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에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논문 표절은 2006년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2007년에도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논문 표절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 때도 안 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굳이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 기록 문헌에 있어서도 표절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저작물, 논문 이런 것들을 표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이익을 주든지 혹은 법으로 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돼서 그래서가 아니고 바로 표절하지 않는 그런 논문이야말로 존재할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논문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독창적인 추미애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학문적인 저작 활동은 슈퍼에 가서 사탕을 이것저것 사가지고 선물 바구니를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굳이 석사, 박사가, 학자가 그 짓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면 추미애 후보자 측에서 단순 인용의 문제를 아주 별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찮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논문의 주제와 아이디어까지도 표절한 것인가? 또 제목까지도 비슷한데 그것도 내내 그냥 베껴온 것인가? 이렇게 계속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그는 1996년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23년 이상 정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원숙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는 2002년에 노무현 후보의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했고 제17대 대선, 제18대 대선, 그리고 2017년 보궐대선, 그 모든 경우에 다 민주당 대선 캠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대선 캠프 경력 또한 막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그가 만일
앞으로 있을 대선에 뜻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논문 표절 정도는 말끔하게 털고 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더럽고 부패한 그러한 운동화를 신고는 대선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가 한양대 대학원을 그저 수료로 끝내고 꼭 20년 만에 법학이 아니라 법학에서 경제로 바꿔서, 그것도 보면은 경제에서도 정통 경제학은 아니죠. 어떻든 그렇게 바꿔서 받은 석사 학위. 그런데 그 논문에 대해서 절대 표절이 아니다. 다 내놓고 한번 공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스스로 표절을 부정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저 죄의 흔적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 추미애 씨급의 정치인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학위 반납하고 그런 대학원 입학 취소 조치를 스스로 하는 그런 첫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이 혜성같이 떠오른 정치 스타를 어떻게 추락시켰는지 이어지는 안철수 논문 세탁이라는 그 강의에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조문숙TV 제17회 안철수 논문 세탁 사건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대개 글로 발표됩니다. 우리는 논문 표절에 관한 뉴스를 자주 들었습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의 1993년 논문에 대하여 표절이다, 중복 게재로 연구비를 착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논문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3년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을 안철수 후보는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채용 때 안철수의 주요 연구 업적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1993이라고 하는 것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라고 한다면 누구의 논문을 누가 표절했고 누가 자신의 논문을 또 중복 게재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풀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1988년) 김 석사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으로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때 김 석사가 쓴 석사 논문의 지도교수가 김 교수입니다. 이 지도교수는 김우겸 교수입니다.
그런데 1993년 이 석사 논문이 있고 나서 김 석사는 학술지 논문을 다시 씁니다. 이때 김 교수는 이쪽으로 달려가서 제2저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군인도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이 당시에 93년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안군인도 여기에 달려가서 제2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표절이다, 중국계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93년 학술지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93년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그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은 김 석사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88년 석사 논문을 쓴 사람도 김 석사고 93년 학술지 논문을 쓴 사람도 김 석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93년 학술지 논문은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중국계제를 했다, 표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까닭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안철수 후보가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 대학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내 논문이다 했던 것이죠. 이제부터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그러한 표절이나 중국계제를 했느냐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문제의 논문 1993, 1993년 학술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1988년의 석사 논문은 요 위에 있는 이 제목입니다. 대사성 산증 및 고칼륨 혈증 때의 혈장 수소이온 농도와 칼륨 이온 농도의 비교 연구, 그리고 1993년 학술지 논문의 제목은 고칼륨 혈증과 산증에 있어서 플라스마 칼륨과 수소이온 농도의 관계. 현재 전문가들은 이 두 논문이 거의 동일한 논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문을 직접 보기로 합시다. 이 논문은 전체 7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혹시 그 인문사회 계열 계통에서 논문을 썼던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적어도 석사 논문 그러면 최소한 150매 이상 이 정도 논문을 쓰죠. 못 써도 그렇죠. 학부에서 100매 이상을 쓰니까. 근데 이제 그 이공계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그 기술 분량,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실험이 주가 되죠.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가설을 입증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이론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공개 논문은 7페이지라고 해서 양이 적다고 뭐 그걸 가지고 그게 논문이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실험을 해서 실험 노트라든지 실험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그러한 독창적인 논문을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십시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논문 맨 위에 보면 세 사람의 저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규현, 안철수, 김우겸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그저 순서만 있을 뿐 특별한 표시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을 보게 되면 이 논문은 1990년 김우겸 이 사람이 교수입니다. 지도교수였던 88년에 지도교수였던 사람입니다. 김우겸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한 논문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을 보면 연구자 3명의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규현, 김우겸 이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소속입니다. 다음으로 안철수는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소속입니다. 맨 처음에 앱스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단한 초록 이 부분이 있는데 논문을 새로 썼다면 초록 부분은 당연히 새로 고쳐 쓸 것입니다. 물론 그 1988년 논문과 비교를 하면 주요 내용은 상당히 일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실험을 새로 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소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두 번째 페이지 이 정도까지는 참고자료 과거에 1935년부터의 참고자료 설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바꿀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파란색 사각형 부분이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Materials and Method 이 부분은 바로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그래프죠. 네 번째 역시 그래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를 가면 데이터가 나와 있고 반 정도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페이지는 거의 다 데이터죠. 자, 일곱 번째 페이지는 참고 자료 목록입니다. 뭐 이 부분은 독창성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아니죠. 그래서 이 논문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푸른색으로 사각형을 쳐놓은 부분이 그 기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짜리 논문에서 참고자료 목록 빼고 그 다음에 실험 새로 하지 않았다고 다 인정했으니까 실험과 관련된 설명, 실험 그래프 데이터 빼고 그러면 한 2페이지 반, 2페이지 남짓이 이 논문의 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논문 1993이라고 하는 것은 2페이지 반짜리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까 자 1페이지 하단에서 우리가 연구자의 소속을 보았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의대 생리학교실 소속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뜻밖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1991년 2월부터 1994년 4월까지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하는 동안에 군인이 투잡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논문 제출일이 아까 봤나요? 논문 제출일이 1993년 3월입니다. 딱 중간에 있을 때죠. 여기에 제2저자다 하는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는 안철수 군의관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소속이 당국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소속으로 해서 연구자 소개에 그렇게 소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첫째는 군인이 투잡을 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인이 해명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1인 2역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논문 제출하는 시점의 소속을 성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 3월 현재 안철수 군의관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모모부대 군의관, 어디 교수나 또 연구자나 이런 지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안철수 군의관이 93년 3월 혹시 당국대 교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군인이 투잡이 안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데 매일경제 기록을 보니까 1994년 4월 전역한 후 단국대 의대 교수로 복직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과 마찰을 빚고 실업자가 됐다. 이런 보도를 봐서 아마 93년 3월에는 휴직 또는 퇴직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인 사람이 당국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소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우선 연구자의 소속을 밝히는 데 있어서 허위사실을 기재를 했고, 그리고 군인이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도대체 왜 서울대가 아닌 단국대 소속의 안철수, 그것도 단국대 소속이 아니라 군인이었던 안철수의 소속을 허위 기재하면서까지 이 논문의 제2저자로 넣었을까? 이 점은 분명히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종의 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단국대 의대 경우가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1988년 석사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 1월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으로 갑니다. 이때 단국대에는 의대가 생기기 전이라고들 하던데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으로 박사학위도 없이 석사학위만 가진 사람이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정도의 기간 만에, 그것도 군 복무도 안 했죠. 학과장으로 갔습니다. 이건 보통 석사학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고속 승진, 특례,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는 제2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이 있어서 자꾸 이 후보라고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군의관이라고 하는 것이 편합니까? 안철수 군의관은 제2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저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학술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름이 셋이 차례차례로 나올 경우에 첫 번째 이름을 제1저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자를 뺀 나머지를 전부 그냥 제2저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혹은 순서대로 제2저자, 제3저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올 때 제1저자와 나머지 사람들은 구별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제2저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창작자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글을 써서 내놓은 사람만 저자입니다. 그 이외에 편저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편저자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1장, 2장, 3장 이렇게 된 두꺼운 책을 쓸 때 전체적인 구성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담당해서 주저자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1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부분만 맡아서 쓴 사람, 물론 창작자입니다. 이 경우에 제2저자, 또 더 작은 일부분을 했을 때 제3저자, 혹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학계에서의 그 신망도, 거기에 따라서 2저자, 3저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래 의미의 제2저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창작자일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이 어떤 책이죠. 지금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여를 하느냐? 창작으로 기여합니다. 이걸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책을 쓰는데 옆에서 커피 타주고, 옆에 바닥에 떨어진 휴지 치워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여는 책 쓰는데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 쓴 것, 그것만 기여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군의관의 경우 제2저자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논문은 아까도 봤다시피 이 논문을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술지 논문을 논문 1993이라고 그 게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논문 1993에서 실제로 기술할 수 있는 분량은 두 쪽 반입니다. 여기에 제1저자 말고 서울대 교수인 김우겸 교수, 그리고 또 현재는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철수 군의관, 두 사람이나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쪽 반은 황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제2저자가 맞다고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요즘 논란이 있으니까 그 주장의 내용을 봅시다. 유민영 안철수 후보 대변인이 9월 28일 연합뉴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The first order of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봅시다. 주어입니다. 논문 1988의 저자는 그랬습니다. 이게 주어죠.
논문 1988의 저자 누굽니까? 김규현이죠? 김규현 석사입니다. 김규현 석사가 헤드 에스크터 요청을 했습니다. 어시스턴스 안철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는 어시스턴스를 했기 때문에 컨트리뷰션, 기여를 했습니다. 그 컨트리뷰션 때문에 세컨드 오더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김규현 석사입니다. 도와준 사람은 안철수 군의관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대변인은 이 도와준 대가로 제2저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2저자는 기여를 어떻게 합니까? 창작으로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그렇죠? 어시스턴스입니다. 직접 썼다는 말 없습니다. 직접 이만큼 써줬다. 써줬으면 써줬다고 공식 발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철수 후보의 대변인 유민영 씨가 하는 그 도와준 공로로 얻어가 됐다. 도와주면 창작자가 된다.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얻어가 됩니까? 이러한 주장은 축구 꿀 때가 있고 이렇게 선수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선수가 공을 고 선수에게 보냅니다. 고 선수가 공을 한 선수에게 보냅니다. 자, 이걸 흔히 어시스트라고 그러죠. 그 한 선수가 공을 쳐서 골인시킵니다. 자, 이 경우에 득점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선수라고 그러죠. 이것이 본래 의미 제2저자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골인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누구나 납득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대변인은 어시스트 해줬으니까 이 선수나 그 선수가 골인했다, 골인시켰다. 득점자는 이 선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상식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안 후보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변인의 말에서 제2저자란 도와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와준 사람이 창작자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자, 이제 서서히 우리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2저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도와준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논문 1993의 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논문 1993의 저자가 아니고, 그리고 안 후보는 논문 1993을 내 논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이라고 하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의대 학술지 규칙이 이렇게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제2저자라고 해서 저자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 선거 캠프 상황실장 금태섭 변호사, 그리고 조국 교수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앞에 보았던 유민영 대변인은 이렇게 저자가 아니지만 제2저자라고 쓰는 것은 학계의 관행이다. 역시 9월 28일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한 사람을 제2저자, 제3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고 흔하다. 무엇보다 법령과 서울대학교의 교칙이 이런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9월 28일자 머니투데이입니다. 다음 조국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다. 조국 교수 얘기 중에서 이렇죠.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이 제2, 제3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들이 학계의 관행이다 혹은 규칙, 법령을 들어서 도와준 분이 제2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은 다른 한편 제2저자는 창작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안철수 후보는 저자는 아니지만 제2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2저자는 창작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위하여 변명해주는 그들 모두가 나의 이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둘 뿐입니다. 제2저자는 창작자가 아니고 저자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 금태섭 변호사에게는 특별히 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위 논문 제출 규정에는 논문 제출 자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석사과정, 연구 내용을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한 편 이상 투구한 자. 박사과정,
연구 내용을 제1 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한 편 이상 게재한 자. 예, 서울대 논문 제출 규정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모두 제1 저자 이외에는 논문 제출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변호사는 법령과 서울대학교 규칙이 도와준 분을 제2 저자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문서로 언론에 공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법령과 서울대학교 규칙이 그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제2 저자에게 논문에 대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제2 저자가 논문에 대한 지분이라도 혹시 가지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의 논문 제출 규정은 제1 저자에게만 논문 제출 자격을 인정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되겠죠. 서울대학교 아래에 단과대학으로서 서울대 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서 학술지를 편집하고 발간합니다. 서울대 의대는 서울대 학교에서 정해놓은 교칙이라든지 기타 규칙들에 따라야 합니다. 요즘 관행이라고 하여 관행이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 실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율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대학교 그 규칙에 의해서 논문 제출 규정에 의해서 논문 1993의 저자는 김규현 석사가 됩니다. 따라서 논문 1993이라고 하는 것은 김규현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논문 1993은 안철수 논문도 아니고 김우겸 논문도 아닙니다. 제2 저자와 제3 저자는 이름은 저자이지만 사실은 도와주신 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작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군의관의 논문 1993이 안철수 군의관의 논문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 1993의 공동저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저자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은 나의 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약법 강의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상도, 조문숙, 공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공동저자가 저술한 책입니다. 나와 이상도 변호사는 이 계약법 강의의 공동저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이상도 변호사의 책이기도 하고 조문숙의 책이기도 하다. 이러면 맞을까요? 이것은 틀립니다. 예, 이 책은 두 사람이 쓴 책이지 각각 나눠서 이 사람의 책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책이기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조문숙과 이상도의 책이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이 책은 조문숙의 책도 아니고 책이 아니고 이상도의 책이 아니다 라고 해도 맞습니다. 단독 저자로서 이 책에 대한
저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단독 저술을 합해놓은 이런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저술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저술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 책을 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 책은 내 책이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성과로서 자신의 성과로서 이것을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해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이 공동저자 두 사람이니까 한 2분의 1 정도씩의 그 성과를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저의 책은 지분권도 없고 또 공동저자 두 사람이니까 2분의 1씩 나눠 갖겠다 하고 분할도 불가능합니다. 나누면 이미 책이 아니게 됐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 공저라고 하는 것은 공저라는 독특한 형태로 내버려 두고 개인의 성과물에서는 제외시켜야 옳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공저에 있는 두 사람은 각각 창작자인 저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저자는 이렇게 표지에 이름이 올라가고 도와주신 분, 고마운 분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말에 들어가죠. 조교 누구누구가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출판사 누구누구가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머릿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석호 교수와 호원경 교수는 안철수 군의관이 논문 1993의 공동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석호 교수는 학술지의 게재 과정에서 도와준 이들은 모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다. 9월 28일 로 이슈에서 밝힌 것입니다. 같은 인터넷 법률신문 로 이슈에서 호원경 교수도 논문 발표 과정에 안철수 후보가 기여했다면 공동저자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호원경 교수가 말하는 안철수 군의관의 기여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논문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안 후보의 도움으로 다시 정리하고 해석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호원경 교수의 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는가, 주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논문을 영어로 바꾼 사람은 누굽니까? 김규현 석사입니다. 그러면 논문을 다시 정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규현 석사입니다. 논문을 다시 해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규현 석사입니다. 논문의 결론을 다시 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규현 석사입니다. 이때 안 후보는
무엇을 했느냐? 조언, 즉 입으로만 도와준 사람입니다. 안철수 군의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저자는 반드시 저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군의관은 저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석호 교수와 호원경 교수는 안철수 군의관이 논문 1993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교수는 도와준 사람은 공동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공동저자란 창작자가 아니라 도와준 사람일 뿐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서 제2저자 또는 공동저자라고 올라있는 이름은 창작자인 저자가 아니라 도와준 사람이다. 즉 제2저자나 공동저자란 머릿말에 들어가야 할 사람을 서울대 의대 스타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군의관은 이름은 제2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때의 저자라는 의미는 도와준 사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들고 다닌다든지 쓰기 좋게 앞에다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 도와준 사람입니다. 도와준 사람한테 저자라는 이름 붙여주는 거 좀 과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논문 1993이 논문 1988을 표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절했다라는 주장은 논문 1993의 저자가 안철수 군의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안철수 군의관이 논문 1993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논문에 제2저자 혹은 공동저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그것은 단지 서울대 의대 학술지의 관행이고 또 현재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사용하는 저자라는 말은 창작자가 아니라 도와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다들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군의관은 논문 1993의 저자가 아니고 저자가 아니면 표절자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안철수 후보의 연구비 착복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안철수 후보가 논문을 중복 게재하여 연구비를 착복했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관계에도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논문 연구비 착복의 종범은 될 수 있어도 주범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자, 연구비는 안 군인이 아니라 김 교수가 받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은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논문 1993의 첫 페이지 하단에서 이 논문이 1990년 김우겸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연구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연구비는 논문 1993을 쓰지 않았고 저자가 아닌 김우겸 교수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아니고 제2저자 또는 공동저자라는 이름만을 얻어서 저자 행세를 한 사람이 김우겸 교수와 안철수 군의관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군의관이 연구비를 착복했다는 주장은 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군의관은 논문 1988을 표절하여 논문 1993을 쓰지도 않았고 논문 1993을 중복 게재하여 연구비를 착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988년) 김규현 씨죠. 이때 김규현 씨는 석사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1993년 김규현 씨가 이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다시 논문 1993을 씁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서 저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김규현 씨의 논문을 고쳐 썼으니까 김규현 씨의 논문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규현, 안철수, 김우겸이 함께 쓴 논문이라고 고쳐 써버립니다. 우리 논문에서 보았듯이. 근데 함께 썼다는 부분이 허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두 사람은 그저 말로만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끔 손으로 커피를 타줬어도 그건 이야기하지 맙시다. 일단 논문 자체를 쓰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런데 2011년 이번에는 안철수 교수입니다. 이때는. 그렇죠? 교수인가? 예, 안철수 교수. 이분이 함께 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자 이름을 또 바꿔버립니다. 안철수 논문. 어째서? 공동저자는 저자고 그래서 이 논문이 논문 1993이 안철수 씨의 논문이다 하고 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씨는 논문 세탁을 했습니다. 김규현 씨의 논문을 안철수 씨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력사항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역임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학원장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과물을 자신의 연구 성과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사람의 토익 성적표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했을 때 이
토익 성적만 나빴지 다른 부분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 사람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는 업무방해라고 하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융합과 대학원장 자리에 차고 넘치는 훌륭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는 쓰지 않고 자기가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신의 업적으로 연구 업적으로 제출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토익 성적표를 입사 원서에 끼워 넣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짓입니다. 업무방해죠. 따라서 안철수 씨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역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수익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범죄를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서울대 의대 학술지 편집위원회라고 봐야 될까요? 그곳의 부패한 관행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호원경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있지만 논문의 완성도가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석사학위 논문 심사는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논문 제1저자 김규현 씨는 석사만 마치고 박사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다. 그런데 그가 추후 연구 결과 분석하고 문헌 고찰, 이러한 추가적 연구를 더해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지금 보니까 아주 완성도가 높아진 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호원경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논문 1993이라는 것은 논문 1988의 저자 김규현이 썼다. 이 논문의 핵심인 토끼 실험은 1988년에 김규현만 했다. 1993년의 김규현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밝혔습니다. 연구비를 받고 3년여의 기간 동안 김규현 석사가 자신의 논문 1988을 보완하여 논문 1993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끼 실험은 없었고 실험 노트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7쪽짜리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 참고문헌 목록을 제외하면 2쪽 반인데 3년여의 세월 동안 김규현 석사가 2쪽 반짜리 논문을 수정하는 동안 김우겸 교수, 안철수 군의관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인데 호원경 교수는 참고문헌도 여러 편 추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본 김에 참고문헌 그 목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참고문헌의 연도를 보니까 1935년부터 1967년까지의 자료가 19건입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자료가 5편입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발표된 자료가 1편입니다. 논문 1988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의 것들을 또 바꿔놓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988년 이후 거로는 90년 4월 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좋은데, 그러면 1990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이 논문 1993을 제출한 시기가 3월이니까 이때까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자료는 한 편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논문 1988과 논문 1993은 내용상 동일한 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준 대가로 저자라는 이름을 훔친 안철수 씨는 도대체 무엇을 도와준 것입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호원경 교수의 말에서 그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원경 교수는 서울대 의대의 경우 완성도가 떨어져서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논문도 석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의대 석사 논문의 경우에는 엄격한 재심사를 통해서만 그 연구 업적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한 가지 더 남습니다. 1988년에 논문 1988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김규현 석사가 1993년에 왜 갑자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논문 1993을 썼을까? 그는 대학원생이 아닙니다. 그는 교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은 김규현 석사는 서울대 생리학 교실에서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호원경 교수는 김규현 석사의 논문 1988을 별 볼 일 없는 논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뉘앙스죠. 토끼 실험은 했지만 그 논문은 수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김규현 석사를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질적인 학벌의 벽, 학연이나 동업자의 배타성, 자기 편 감싸기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나만일까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논문, 2쪽 반짜리 논문을 김규현 석사가 3년여의 세월 동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는 논문의 수정본을 가지고 김우경 교수는 연구비를 받고 안철수 군의관은 제2저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 받고 한 사람은 논문 훔치고 이렇게 된 것이죠. 훗날 안철수 씨는 제2저자라는 이름을 발판 삼아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저자의 자리로 격상시켰습니다. 아예 논문 1993을 훔쳐버린 것입니다. 훔친 별 볼 일 없는 논문의 수정본은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 씨의 몇 편 안 되는 논문 가운데 안철수의 주요 연구 업적으로 꼽혔고 안철수 씨가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임용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나는 김규현 석사가 뛰어난 생리학자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학자가 아니었을까. 호원경 교수가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김규현 석사야말로 천재가 아니었을까요? 서울대 총장은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학생들에게 그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총장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조건, 이수 조건, 다른 경력,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경력은 실력을 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잣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에서 몇 군데에서 안철수 후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번 주제는 안철수 후보보다 인간 안철수, 군인 안철수, 교수 안철수, 학자 안철수,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비양심과 범죄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논문 세탁은 비양심을 넘어선 범죄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남의 집 대문에 걸려있는 문패를 떼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걸어두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남의 집 떡 만드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몇 마디 말 거들기를 했다고 해서 다 만들어진 떡을 통째로 들고 오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철수 후보는 눈길만 줘도 내 것이니까 내놔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내가 지난 여름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라는 영화 제목도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위하여 변명하던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제2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도와준 사람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올리는 것은 재탕이 아니고 권장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 모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남의 논문을 자기 논문이라고 하면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되면 나쁜 일이 아닙니까? 혹시 그 경우에도 권장되는 일입니까? 학계의 관행이라는 말도 서울대 교수들, 기타 여러 대학의 교수들, 언론인, 변호사의 변명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고 글을 훔치면 해적이듯이 논문을 훔치면 논문 도둑입니다. 훔친 논문을 아무리 세탁해 보았자 그것은 작물일 뿐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